간단하게 소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위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디자인이랑 마케팅 기반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지원 사업도 병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수주를 받는 거죠. 이제 기업들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1년에 많이 할 때는 한 5회 적을 때는 한 3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자를 한 개 더 운영하고 있는데 OEM 제조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식품. 나머지 마지막 한 개는 업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들어보셨죠? 저희 회사도 업사이클 센터 내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세 개를 총 운행하고 있지만 아마도 대표님들하고 다 비슷할 거예요,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랑 이제 OEM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 있어요, 혹시? 지금 쓰시고 계신 분? 런팅만 하고 있어요. 런팅만 대표님은? 대표님은? 저도 만들어지는 거의 뭉팅도 못하는. 아, 대표님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대표님 쓰시고 계세요? 아, 그러시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처음에는 재미삼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관종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당시 때 한 5, 6년 전에 저는 DM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희한하죠. 그때는 우리가 카톡 거의 쓰고 DM이라는 거 잘 안 보내잖아요. 이쁜 여자였으면 DM을 했어요. 뭐 시간 되냐? 널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게. 성사 안 되죠.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계정이. 그 당시 때는 뭐 유령 계정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 6개월 지나니까 팔로워 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는 비즈니스가 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과정 중에 프로틴 보충제를 제가 유통을 하게 됐었어요. 아마도 브랜드 지금 들으면 아시는 분들 SNS 마케팅이랑 같이 접목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원고료에 측정되어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안 들였어요. 그냥 제품 드릴 테니까 홍보해달라. 지금도 사실 그게 먹히고요. 원고료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매출 파이가 커졌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정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제빵이에요. 제빵이 사실 되게 번거롭잖아요. 제조하고 다음날 보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금방 쉬어버리니까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판매하지 고민하다가 제품을 저희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유통하기 편하게 건조시켰어요. 통밀빵을 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통기한이 지금 소비기한이죠. 6개월로 바꿨어요. 그럼 유통하기가 좀 약간 용이하잖아요. 제조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이 제품을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마침 저희가 이전에 보충제 팔던 그렇게 좀 약간 세팅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하고 다 뿌렸죠. 진짜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거의 매출의 한 30% 뿌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매출이 저희가 많이 올랐을 때 그 한 단제품으로 5년 전이니까 한 1억 정도 나왔거든요. 많이 나올 때 1억 5천 나왔어요. 그때 저희가 했는 게 뭐냐면 공부를 했었어요. 공동구매가 시장이 없을 시기였죠. 그때는 완전 좋았어요. 왜냐면은 판매하는 셀러가 없었어요. 인플루언서가.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먹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브랜드, 넥스트 브랜드가 더 쉬워졌어요. 인플루언서 관련된 거 문의 주신 분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한 2,000명 넘어요. 통상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고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공고 채널 직접 운행을 했었거든요. 플랫폼 해가지고 100명씩 막 돌렸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이게 이어가지가 않아요. 이 제품이 지금 핫하돼서 팔지만 다음에는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업하면서 내 계정을 키우게끔 하는 게 한 가지고요. 이 인플루언서를 잡아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사업하는 방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저는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시작하는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네, 예, 예. 뭔가 그 인플루언서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2만 명, 3만 명 인플루언서한테 접근하게 되면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원고를 요구하는데 저희도 원하지만 원고료가 부담이 되니까 원고료는 대표님 근데 상대적인 거라서 계정을 얼마큼 세팅 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뭔가 특장점이 정확하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럼 같이 하고 싶게끔 저희 제품을 세팅해야 된다. 이거는 브랜딩이잖아요. 그렇죠.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위탁에서 브랜드로 가셔야죠. 지금 현재 저가 하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필요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 또 주방 인플루언스 있잖아요. 뭐 5개 제품, 뭐 추천 3가지 제품 하는데 필요에 있는 거 3개 세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밀어넣고 싶은 거죠. 사실 피로 제품을 피로 제품인가 아시가 저희도 팔아요. 저희는 로켓 크로스로 팔고 있어요. 올해 매출 공개드리면 피로 대표님 제품만 한 5천 정도 팔고 있어요. 네? 예. 좀 오래됐어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피로 대표님 물건을 위탁으로 생각 안 하고 사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을 대표님 쪽에서 다 해주시니까 저희는 물건 받아가지고 크로스에 좀 빨리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왜냐면 제가 로켓 프레시나 로켓 자체를 배송을 좀 빨리 했거든요. 이제 그 제품이 지금은 포화예요. 약간 선점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 알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런 제품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그런 예. 저는 그렇게 예. 그 아까 성장하는 예.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데 가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지 가공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한 물건을 거의 브랜딩 되는 것처럼 이미지 가공을 해놔야 돼. 근데 상세 페이지 자체가. 근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는 정해진 건 없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뭐 카테고리를 하나를 만약에 잡으시잖아요. 정리템이다. 그럼 정리템이 그래도 옵션이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야 정리템이라고 이제 남들한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세팅 자체를 아예 싹 하셔야죠. 네. 편하게 말해주십시오. 궁금하셨던 거 평상시에 뭐 김치 관련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신선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에다가 의뢰하기가 공장에서도 예. 그 자기네 제품 걸로 포장을 했다가 제 걸로 포장을 바꾸려면 그것도 되게 일이죠. 번거롭잖아요. 예. 그래서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사실 제가 컨택을 해본 건 아닌데. 저는 대표님 되게 비추해요. 왜 비추하냐면 네네네.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아 그쵸. 그런 형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도 소비 기한이 좀 약간 긴 걸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아니면은 선주문 받고 후에 나가는 제품. 왜냐면은 거기 포장가리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중국에서 물건 가져올 때 포장가리 하는 거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여기서 인용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안 팔렸을 때 대한 포장비에 대한 비용들이 다 대표님이 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우치에 있는 그 정도는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한 2, 300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파우치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럼 그걸 안으실 필요가 없죠. 사실 언제 팔릴 줄 알고 그렇다고 내가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시면서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식품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비 기한이 그래도 6개월 이상은 돼야 제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질문. 예, 말씀하세요. 인플루언서즈가 협업을 통해서 예. 유통 판로를 확대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맞아요. 요즘만 말씀드리면 직접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 계정을 키우는 역할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원 사업 통해서 많이 해드리죠. 사실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에 가깝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인플루언서의 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예. 인플루언서란 단어가 사실 아직 저도 애매하긴 하지만 저 같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그런 대외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만한 계정을 키우려면 예. 그 대표님한테 그냥 의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요, 저한테 그래 하시는 안 하시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포화라서 그러니까요. 예, 안 하셔도 되고 네. 자문을 많이 구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관련된 거 할 필요 없고요. 나는 책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책 관련된 계정을 키우시면 돼요. 나중에 책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 되게 많아요. 지금 애들 책 엄청 많이 팔려요. 제가 봤을 때 거의 1등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했듯이 하면 책 관련된 거를 막 적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 뭐 이런 거 적었죠. 그러다 유료 광고 조금 돌리고 계정이 약간의 커졌어요. 그때 사람이 들었는 게 아, 나 책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책 유통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꼭 내가 지금 상품이 물질적으로 없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의 계정을 키워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빨리 타겟팅해서 어떤 트래픽을 모을 수 있는 거 좋은데 말씀하신 현재 유행하는 거로 통해서 계정을 키우는 것과 예. 나라는 사람 자체를 브랜딩이라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예. 나라는 사람이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커졌을 때 예. 아직 이 두 개의 갈피도 못 잡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잡는다 하더라도 네. 그걸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하기에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실 조금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그냥 간단한 자문 말고 사회사대 회사로 협력을 맺거나 어떤 예. 계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가지고. 있긴 있어요. 저희는 보통 개인 계정을 키워드리진 않아요. 아, 사업자 계정을 보통 키워드려요. 사업자 계정을. 예, 보통 만약에 제품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을 계정을 키워드리죠. 상품 기준으로 가시는. 예, 거구나. 그렇게도 많이 하죠. 근데 자기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세팅 방법이 아예 다르죠. 아예 저희가 지원 사업에 배제해요. 그러면 자문을 해드려요. 그냥 팔로 확장을 위한 것만 있고 그런 커넥션을 해드리죠. 어떻게 하면 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또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끌어당겨줘야 되잖아. 저 혼자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돈을 안 벌고 계정만 키우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나보면 아예 모르시는 분도 꽤 있어요. 나는 협찬만 받아도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저희 작은 누나거든요. 협찬을 그렇게 받지 말라고 했는데 협찬 미친 듯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계정이 나중에 못 쓰거든요. 근데 누나는 그게 편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협찬만 주구장창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 잘 안 해요.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퀄리티보다는 소통이 안 돼 있죠. 협찬 올리고 댓글 닫아버리잖아요. 뭐 저희랑 같이 했었어요. 팔로워가 한 40만 정도 됐을 때 원고료를 얼마 받았냐면 한 번 올려주는데 10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30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올렸잖아요. 별로 효능 없어요. 근데 만에서 2만 원을 올렸잖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까봐야 알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때 그러면 데이터 측정은 저희는 다 쌓아놨었어요. 뭐 팔로우 10만 대 얼마 정도 나오고 50만 대 얼마 정도 나오고 불규칙해서 잘하는 사람만 뺐죠. 계속 해보시고 해봐야죠. 안 해보면 몰라요. 그거에 대한 투자가 다 들어가죠. 상태에 지금 2,000명인 거네. 이거요? 아니 이게 좀 별개예요. 아, 그때는 홍삼 했었어요. 홍삼. 쫄딱 망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다 이제 녹아 있는 그 노하우네. 그렇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팔로워가 높다고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이게 내 상품과 도움이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워낙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잘 찍어주잖아요. 그다음에 영상 잘 찍어주고 그 상세 페이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돈 달라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진짜 좋아요. 저희는 그때 보통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만들 때 80%까지만 만들어요. 20%는 인플루언서로 그냥 다 채워버려요. 사업용 인스타 키우는 거랑 개인용 인스타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시작 자체가 달라요. 사업용은 어차피 제품이 무조건 노출이 돼야 되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제품이 노출보다는 나의 관심사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다르죠. 사업용 인스타를 키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포커싱을 제품에 맞춰서 계속 제품을 노출하는 쪽으로만 가면 그게 키워진다고 보거든요. 아니죠. 제품에 대한 컨텐츠가 계속 들어가야 되죠. 이 제품의 특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영상에다 담는 거죠. 뭔가 소고점을 하나 잡고 알려야 되잖아요.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회사가 얘기해야 될 거는 내 회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내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겠죠.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를 소고점을 하면 출발이시고 개인 인스타는 내가 뭔가 상품화해서 홍보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의 관심사 위주로 해야 시작 자체가 쉬우니까. 인스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려서 광고 효과를 노리는 노출을 한다고 해갖고 세팅을 해놓고 새로운 사진들과 새로운 업데이트를? 네, 업데이트를 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 소고점 하나를 정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끌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이 되잖아요. 그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외주입니다. 외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을 해야 된다면 인플루언서 같이 하면 50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팬덤들이 저희 쪽으로 스며들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지금 개발을 좀 하신 거 내가 셀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어. 대표님 혼자 광고비 쓰고 주구장창 알리는 것보다 제 채널에 뭔가 한번 홍보하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냥 위탁 판매에서 인플루언서 쉽게 얘기해요.